예, 11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만 답답해요. 투자자들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인데요. 6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긴 한데, 예, 우리가 약간 이게 계속 가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니까 사실 트레이딩은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전략 세우고 포인트 잡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테이버 작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우리 답답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속 시원한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주제 볼게요. 첫 번째는요. 주도주 부재, 개별 종목 장세. 그렇죠. 투자 어디로보다는 투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김장렬 본부장님. 네, 뭐 방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AI하고 한국은 좀 특이한 것은 수출 주도가 많은데 수출 주도 중에서 화장품 쪽이죠. 네. 실적이 나오니까요. 예, 믿을 만한 것은 큰 방향 AI, 그다음에 실적주 이렇게 모아질 수 있고요. 이거를 뭐 시장이 좋을 때는 여러 가지 더 확대할 수 있는데 네. 시장이 아직 확실치 않고 그 어떤 지표가 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네. 주말에. 그러다 보니까는 순환매 속에서 그나마 중심을 잡는 거는 AI하고 화장품 이 정도로 현재는 보이고요. 그 내에서 며칠상 오른 거는 또 팔고 약간 이런 그 순환매가 섞여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지수 자체는요. 저는 지수 자체 목표치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라서 네. 한 2,750 이상 가기는 사실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저항이 있을 거다 당분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 지수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그렇다고 예를 들면 뭐 2,700 오늘도 밑돌지만 2,600, 500 그럴 구간은 아니라는 거죠. 지수에 대한 걱정보다는 절대 섹터에... 어닝이 있으니까 네. 그 지금 ROE라든지 그 코스트 오브 에퀴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아까 말한 화장품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따지면 올해 순이익이 한국 시장이 뭐 160조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 적어도 한 175조에서 한 180 몇 조 이런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가지만 않으면은 계산하면 적정한 레벨이 걸립니다. 그게 대부분 다 걸리는 것이 이제 2,600 얼마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닝이 180조, 170조 사이인데 이것이 190조 이렇게 치솟을 수 있는 반도체 다른 거 말고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보이다 보면은 순환매적으로 도는 거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장세 반도체 중심이고 또 좀 수출이나 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화장품으로 보셨습니다. 테이블 작가님은 네, 장은 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답답한데요. 트레이딩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요즘? 일단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최근 한두 달 동안 계속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변압기라든지 네. 그다음에는 뭐 실리콘투와 같이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또 21선 위에서 5일선 위에서 트레이딩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지금 시장이 역시 이제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중심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수급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원전 특히 뭐 이제 그 SMR 티커를 갖고 있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든 게 지금 AI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원전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네. AI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거고요. 어제 그래서 LG전자까지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늘 같은 네. 경우도 뭐 GST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요게 지금 보시면은 뭐 공조한다 아니면은 약간 뭐 냉각 관련됐다 이런 네. 기업들이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여전히 할 만한 시장이자 다만 지수가 재미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방금도 이 속보가 뜨면서 뭐 파업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또 하락 반전을 하긴 했지만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제일 답답한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HLB 이슈도 있었지만 에코프로유행 관련돼서도 이제 매도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단에서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는 시장 그 중에서 좀 힘내는 게 이제 SK하이닉스 한 종목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또 LG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또 S&P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신용등급 이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들 놓고 보시면은 지금 대형주 중에서도 종목 장세, 종목 중심으로 이게 수급이 좀 펼쳐지다 보니까 가는 놈에 잘 올라타야 되고 거기서 트레이딩을 해야지 살아남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개별 종목 장세인데 뭐 열심히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서 이제 제한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 있는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변압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 대장주 기업들이 PER이 40배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투자자가 단기 트레이딩에서 승률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서 승률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럴 때는 지금 같은 때는 좀 쉬어가는 그런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의 성격을 규명해 봤고요. 개별 종목 장세 대응 전략을 두 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이슈로 넘어가겠죠. 섹터로 넘어가겠죠. 터닝포인트 두 번째는요. 예. 엔비디아 급등에 비하면 국내 반도체주가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상당히 뽑고 나갔고요.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도 갔고 어제는 소재주 이런 쪽이 이제 갔었잖아요. 본부장님, 뭐 엔비디아는 이렇게 잘 가는데 국내 반도체주는 왜 그만큼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엊그저께 반응했죠. 네, 삼성전자도 안 빠지고 그게 반응한 겁니다. 네. 맞죠. 오늘 반응한 건 노조 파업이라는 거예요? 뉴스잖아요. 네. 그거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지지 않았죠. 아까 그 얘기 나오고 갑자기 또 빠지기 시작했어요. 노조 파업이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네. 상징적인 요즘 그런 얘기가 들은 것 같고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가 가장 큰 수혜라는 건 이제 뭐 그 한국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말고는 확실한 거 없죠. 엔비디아의 수혜를 네네.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딱히 없는 거잖아요. 조금 다 걸쳐냈는데 다이렉트는 하이닉스고 하이닉스의 다이렉트가 한미반도체인데 그렇죠. 물론 주가가 많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에서 밸류에이션은 논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한미반도체도 리포트도 나왔어요. 뭐 목표 주가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만 높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두 개 말고는 삼성전자는 기대가 좀 있었죠. 우리 아시다시피 뭐 AMD가 뭐 저 파운드리에서 네. 3나노에서 얘네 우리 삼성전자를 쓸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 같다. 24일 날 컨퍼런스 이런 얘기 나왔고 그리고 제가 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UBS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네. 그저께인가 나왔는데 지금 컨센서스가요. 내년도 삼성전자의 컨센서스가 55조거든요. 영업이익이.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그 어썸션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97조를 했습니다. 네. 국내는 55조를 하고 있는데 97조를 불렀어요. 그거 파지티브한 거죠. 근데 그거를 완전히 깡무시는 못하고 그거 무슨 뭐가 있을까? 핵심이 뭡니다. HBM 삼성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고도 일반적인 D램도 쇼티지가 크게 날 수도 있다. 그런 삼성만 좋은 게 아니고 하이닉스 좋은 거죠. 이런 식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서 그나마 삼성전자가 저번에 약간 실패는 아니더라도 약간 물러갔잖아요. HBM에서. 다시 트라이 하고 있는데 그 다시 트라이 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다려 볼까? 뭐 이런 심리 정도가 있어야 주가가 빠지다가 만 거거든요. 다시 트라이 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럼 다시 빠지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에 오늘 내일 이번 주에 결정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주 언제는 결정이 나서 또 한 번 휴머나칠 수 있어요. 근데 휴머나치더라도 이게 다음 주요? 다음 주 다 다음 달. 네, 다음 그러니까 달.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에요? 뭐. 네. 그렇다고 다음 이게 달이든 뭐 7월 8월, 다음 7월 8월 아닐 거라고 봅니다. 6월 달에 결판 나야 돼요. 실적 발표되기 전에 결판이 날 것이고요. 근데 실적은 좋은데 그다음에 이게 결판 나는 게 파지티브하다 면 상승 효과가 될 것이고 네거티브하다 면은 이게 그 실적 좋은 것이 이거를 물리칠 수 있을 정도 갈 것인지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이 20%고 이 관련된 주식들이 따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짜증나는 거죠. 그러면 하이닉스 계통만 그냥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장에서 그게 다 빠지고 나면 먹을 게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전력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전략 AI 관련된 전략이 계속 간다면은 미국 주식이 먼저 가지 한국 주식이 먼저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는 상태니까 알겠습니다. 장에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글 본부장님 우리 테이버 작가님이랑 친해갖고 자꾸 옆을 보시는 거예요. 테이버 작가를 자생해서. 보고 네. 자생스러워. 내 말에 동의하시죠? 뭐 이런. 테이버님은 하이닉스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하이닉스나 그 밸류체인들이 좋아요? 일단 지금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하락을 하고 7만 원 중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업사이드 계산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우리가 연말 기준으로 놓고 볼 때 UBS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도 그래서 올해 연말에 목표 주가가 얼마냐 그러면 9만 원 정도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에 어느 정도냐 그러면 20만 원 초중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20만 원이라고 하는 21만 원,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하이닉스 기준을 놓고 보시면은 업사이드가 한 15에서
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는 삼성전자 역시도 7만 원 중반대에서는 9만 원까지는 한 15에서 20%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이제 업사이드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호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된 주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둘 다 지금 재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지금 엔비디아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6월 7일 날 스플릿을 발표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주식 분할을 이제 10분의 1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1,000가 $100짜리 10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그게 보이고 언제라고요, 있고 날짜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네, 그러다 보니까 6월 7일까지 어찌 보면은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 수급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가 이제 발생해 있는 상황이고. 다우 지수에 포함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이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급이 좀 나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2020년도 8월 놓고 보시더라도 그때 애플과 테슬라가 동시에 8월 달에 스플릿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다들 아실 겁니다. 나스닥에 고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옵션 시장에서 나스닥 롱배팅 4조짜리 옵션이 하나 크게 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주가가 쭉 올랐다가 한 3개월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69% 정도 나오고 있고 이게 지난 분기보다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다른 기업들이 경쟁에서 이제 이기지 못하고 경쟁에서 오히려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좋다. 그런데 호재도 남아있다라는 부분에서 다음 주까지 좀 강력한 롱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경제지표만 놓고 보시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날 나오는 PCE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경제지표도 호재. 그리고는 다음 주에 있는 어찌 보면 스플릿도 대형 호재로 볼 수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엔비디아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지금 엔비디아가 차별화되는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차별화되는 거는 요거는 수급상 이벤트 때문에 차별화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좀 애매한 게 뭐냐 그러면 외국인이 선물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시면은 유럽도 어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어제 미국에서는 또 채권에서 입찰 비딩이 매우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주가 되면 유럽에서 금리 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외환시장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화 같은 경우도 다시 157엔 위로 올라가면서 외환시장도 뭔가 이게 맞나라는 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불안하다 보니까 확실한 엔비디아, 확실한 미국에 있는 뭔가 AI 관련 기업들은 수급이 몰려가지만 그 부분에서 조금만 애매하면은 지금 수급이 꼬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인 선물로 장난지뢰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좀 많이 잡히다 보니까 지수도 재미가 없고 우리나라 주식들도 좀 밀려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중국에서 메모리 가격이 지금 중국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50% 정도 상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도 메모리가 지금 쇼티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전망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반도체 내에서 본다 그러면 후공정보다는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낸드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과거의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라고 부르는 D램 관련된 그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PCB와 관련 그런 기업들 좀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쪽들이 이제 이번 주에 조금 반영하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었죠.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AI를 등에 업고 다시 뜨는 원전주. 네. 어떻게 볼까? 미국의 빅테크 수익률도 제쳤다. 그러게 아침에 ETF 수익률 YT 연초 기준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반도체가 46% 올랐는데 원전 관련주가 76% 올랐어요. 이거 뭐지? 했더니만 그 가운데는 이제 HD 현대일렉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도 있는데 국내 원전주 기회 있습니까? 원전주는 이제 며칠 사이에 뭐 체코발 그것도 있고 SMR은 아까 두산 에너빌리티 의 그 파트너인 미국의 뉴스케일이 엄청난 그 오더를 받을 거다라고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그 주식은 어저께도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는 식으로 공시를 냈죠. 그래서 약간 오늘 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SMR이건 원자력에 대한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크게 봤을 때 지금 전력이 부족한 거잖아요. 전력이. 그렇죠? 근데 모든 진짜도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죠. SMR은 또 태양광은 수요처가 인접한 곳에 바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풍력 이런 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전 설비가 수요처에 가깝게 있다는 것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낮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압 변압기가 무슨 전송이 길면은 모든 배선, 송전 송배전이니까. 다 있는데 발전만 소형 발전을 해서 근처에 붙으면 물론 그게 한계는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원자력에서 SMR이 진짜 의미 있게 만약에 그런 의미로 AI 쪽으로 쓰일 수 있다 하면은 수요처라면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에 있는 그 변전소에 대한 그 엄청난 쇼티지. 지금 변전소가요 미국에서는요 그 리드 타임이 120주까지 늘어났답니다. 원래도 길어요. 한 7, 80주 되니까 한 1년 좀 넘게 정도가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데 작년 겨울부터 올 초 사이에 이게 크게는 120주니까 거의 2년 되는 거잖아요. 2년씩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좀 돌릴 수 방법이 없는데 이런 SMR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냉각, 액침 이런 것도 전력을 줄이는 방법을 마구마구 연구를 하실 겁니다. 그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같은 변전에 대한 열광도 한 이맘때쯤에는 내년 이맘때쯤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도 SMR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겠고요. 뭐 그전까지는 전기가 부족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재생뿐만 아니고 구에너지도 전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동원하는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의 함의는 뭐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이격도로 해서 벌어지는 어떤 변압기 주식을 무조건 쫓아가는 거는 이슈가 되는 거고 만약에 딱 쫓아간다면 진짜 미국의 거기에 익스포저가 높은 우리는 미국의 익스포저가 그렇게 높은 회사는 HD, 현대, 일렉트릭밖에는 없어요. 오히려 소형하고 소형 만약에 변압기면은 오히려 LS 일렉트릭 같은 것이 더 업사이드가 있다는 걸 감안하셔갖고 이제부터는 상당히 좀 세밀하고 예민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에 새롭게 들어간다면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력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뭐 원전도 그렇고 뭐 할 얘기가 신재생도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주는요. 이번 주 아스코 개막 바이오주가 이제 이벤트 일정들이 좀 지금 있는 상황이죠.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테이버님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소위 핫하진 않습니다. 최근 이번 주는요. 네. 일단은 뭐 임상 종량 확회라는 게 ASCO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지금 초록은 공개됐다라고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문을 발표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계약도 우리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선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초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구에 대한 요약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약문에서 이건 대박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연초부터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HLB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올라오다가 이번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연초부터 계속해서 랠리를 뿜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초에 오른 부분, 선반영된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뭔가 숫자나 계약과 같은 확실히 공시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은 세론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적극적 관심은 아닌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이벤트를 앞두고. 네. 역시나 뭐 시간 제한 때문에 이 정도만 의견을 듣고요.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종목 장세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엄청 많죠. 그죠? 사실 하나를 찍는 게 좀 무리는 있는데 오실 때마다 새로운 걸 들어야 되니까요. 김장렬 본부장님은 어떤 기업 주목할까요? 네, 오늘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동박 만드는 회사고요. SKC가 그 경쟁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은 싸지 않습니다. 지금 이 회사의 핵심은 SKC보다 원가가 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지 머티리얼이잖아요. 맞습니다. 일지 머티리얼 했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뭐 하여튼 지금 그런데 지금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본다면은 SKC와 같이 경쟁사 대비했을 때 해외에서 진출한 생산성 있는 그 캐파가 제대로 가동이 올라가고 있어요. 60% 초반에서 70%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나마 해외, 여기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 공장들이 본격 가동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마진이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보다 전기료도 싸고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국내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마진이 상반기하고 하반기 내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롯데 그룹이잖아요. 롯데 케미칼이 대주주고 50몇 %인데 롯데 그룹의 전반적인 그 2차 전지뿐만 아니고 이런 에너지 사업에 대한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비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다소 높긴 합니다만은 지금 목표 주가 6만 원, 7만 원 정도면은 68에서 48 하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서서히 한번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경쟁사도 대비 높은 원가 경쟁력, 말레이시아, 그다음 가동 높아지는 거 하반기부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관심주로 말씀하셨고요. 태보 작가님은 지금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오늘 또 이제 방송 직전에 갑자기 네. 파업 소식이 들리면서 거진 1% 정도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기회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금 121선을 지지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 이제 거기서부터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요 라인에서는 최근에 뭐 HBM에 대한 얘기, 뭐 한비반도체에 대한 썰, AMD에 대한 썰 여러 가지 썰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실제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섰다 팔았다를 하면서 뭔가 저점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악재가 충분히 많이 반영된 주가라는 점에서 뭐 이제 우리가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8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가면서 많이 환호를 했지만 거기서 다시 또 7만 원 중반대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메모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에 납품이 된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메모리와 낸드의 캐파가 가장 큰 곳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다시 업사이클로 들어가고 있고 여전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현재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지금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실적 관련돼 가지고 계속 수출이 늘어난다,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섹터들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지금 좀 쉬고 있는 섹터들이 존재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조선도 쉬고 있고 방산도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좀 많이 안 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지금 눌려 있고 누워 있는데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는 곳 중 하나가 건설기계 쪽입니다. 건설기계, 최근에 보시면 인도 쪽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남미 쪽에 수주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섹터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HD 현대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PER이 10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에서 판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sek터에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계 쪽 좀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이 워낙 뭐 활력 있고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유튜브 1.2배속 듣는 것 같아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들어야 돼. 제가 정리를 그래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김장렬 본부장님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동박 쪽이고요. 테이버님은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건설 기계 섹터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여기까지 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테이버 작가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